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책방나들이의 주인공은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북클럽이라는 책입니다. 원제목은 The End of Your Life Book Club인데요. 제목을 단어 대 단어만으로 번역해서 본다면 엄마라는 단어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북클럽은 독서 모임입니다. 일종의 동호회이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책을 좋아하거나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 없이 자유롭게 만나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임입니다. 일반적으로 독서 모임은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고 약간의 진중한 또는 진지한 그런 색깔을 많이 띄었는데요. 요즘에는 굉장히 색다른 독서 모임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책을 약속한 장소와 시간에 만나서 책만 읽다가 헤어지는 그런 모임도 있다고 하고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책의 일부분만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새롭게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책 읽기와 글쓰기가 연결된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북클럽은 책이라는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모여있는 그룹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에게 독서 모임을 추천하는데요. 특히 책을 읽고는 싶은데 아직 습관이 잡히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독서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주변의 독서 모임을 많이 추천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습관이라든지 노하우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동기부여도 되고 습관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서 습관이 잘 잡히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독서 모임은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동화될 수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런 모임에 갔다 오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공통된 주제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재밌는 거 보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싶은 생각 안 드나요? 그 영화를 친구랑 같이 봐도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면서 상대방을 좀 알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친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이렇게 같고 다르고 또 비슷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 차이와 어떤 다양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를 알아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행위는 굉장히 독자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누군가와 같이 책장을 넘겨서 읽는 거는 정말 어렸을 때 만화를 봤을 때 언니 옆에서 이렇게 책장을 넘겨봤었던 그 기억이고요. 제가 책을 읽었을 때는 정말 오롯이 홀로 읽었던 기억이 많은데요. 제가 진짜 북튜버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는 책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재밌게 읽었었던 책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제가 북튜버를 했던 책 중에 하나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였었는데요. 거기 주인공이 엘리자베스 길버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저께 그 책을 읽었는데 엘리자베스가 드디어 인도에서 발리로 갔다? 근데 발리에서 정말 인생의 남자를 만난 거야. 너무 로맨틱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제 북튜버는 그렇게 재미가 있거나 가볍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좀 재밌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책은 혼자 읽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책을 읽는 행위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행동이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책도 같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바람이 있는데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저와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은 일상의 지루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책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많이 알아갈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저는 언젠가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저의 바람을 이룬 사람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의 작가 윌 슈발브입니다. 작가 윌 슈발브는 자신의 엄마와 단 둘이서 북클럽을 만듭니다. 약간 생소한 조합이죠. 엄마와 북클럽을 만든다는 건, 그것도 아들이, 우리의 문화로서는 조금 생경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하지만 다 커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문화에 있는 저희로서는 엄마와 어떤 정기적인 만남에서 책을 이야기하는 건 좀 어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북클럽은 사실 한 병원의 대기실에서 결성됐습니다. 작가의 엄마가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선 그 여러 가지 항암 치료와 화학 치료를 하는 동안 그 대기 시간과 그 고통을 이겨내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도 굉장히 책을 좋아하던 사람이었고요. 이 작가의 어린 시절에 엄마의 첫 기억은 엄마가 책을 읽어주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출판사의 편집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니? 라는 질문에서부터 이 북클럽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북클럽에서 다루는 책들은 고전에서부터 스릴러, 탐정, 인문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성경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예전에 읽었던 책도 있고 아직 읽지 않은 쟁겨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아들만 읽었었던 책, 아니면 엄마만 읽었었던 책, 이렇게 해서 서로 책으로 그 아픔과 그 기다림을 견디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펼쳐 들었을 때는 이 책이 책을 소개하는 책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엄마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우리 엄마가 어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책은 약간의 어떤 소품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어떤 매개가 될 뿐, 이 책 자체는 엄마가 이 생을 마감하는데 같이 하는 어떤 아들의 심정, 그리고 죽음을 대하는 어떤 가족의 심정이 책으로 간접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 6개월이라고 선고를 받았을 때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건강한 상태로 6개월이다 라고 했다면 과연 그 6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건강하지 않고 이제는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지켜봐야 되는 그 6개월 동안 내가 과연 책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저처럼 고민을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책을 읽고, 그리고 생각을, 그리고 마음을 아들과 나누면서 6개월이 아닌 2년을 더 연장해서 삶을 마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6개월 동안 화학치료와 암치료와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나 또 생에 대한 절박감이 있을 텐데, 그 모든 두려움을 책으로 꽂겠다고 아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독서가 주는 또 다른 매력이 무엇이냐면, 이 책을 읽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잊게 돼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보다는 그 책 속의 세상에 빠지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도 함께 사라지는 거죠. 이 고통이라는 건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면, 내가 느끼는 자아가 사라지면 그 고통도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독서하는 시간만큼은 다가오는 죽음과 고통과 막연한 절박감을 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현실 도피적인 독서를 한 셈인 거죠.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독서를 시작을 했는데, 그 독서 결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고, 자신의 삶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가족들과 끝까지 대화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 아들은 이 책의 말미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죽음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 누구도 죽음을 겪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요. 죽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산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 살아있는 시간을 허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죽음이라는 그 추상적인 의미에 너무 빠져들게 되면 알 수 없는 우울증이라든지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상적인 죽음의 의미가 가족이나 지인이나 옆에 있는 사람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슬프고 조금은 견디기 어려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머리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단계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가족의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암에 걸려서 죽음으로 향해 가는 엄마의 과정을 지켜보는 그 가족들과 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히려 죽음을 체험하고 있는 엄마는 조금은 담담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책을 통해서 엄마가 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오빠가 이제 LP판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카세트를 사서 정말 카세트가 늘어질 정도로 퀸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뭐 한참 동안 퀸을 잊고 있다가 다시 이제 외국 생활하고 출장 생활을 많이 하면서 제가 퀸을 다시 듣게 됐는데요. 프레디 머큐리는 죽었지만 이 목소리는 내가 죽어도 살아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기억하는 한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레드 머큐리는 죽었지만 그 음악이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저는 그 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정말 슬픈 일은 죽음이라는 그 소멸의 과정보다는 누군가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그 사람의 죽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건 조금 슬픈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기억이 사라지는 뭐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같은 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하죠. 어차피 인생이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거, 그리고 또 기억이 왔다가 사라지는 거 되게 당연한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디어 나가느냐가 또한 인생의 모습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코코를 보면 그 죽음의 날이 있잖아요.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연례 행사인데요. 죽은 사람들이 어떤 지금 산 사람들의 장소에 와가지고 다 함께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영정사진 또는 사진이 무덤인가 아니면 그 자신의 집이었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사진이 사라져서 정말로 그 영혼조차도 소멸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기억하는 한 누구든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도 이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은 후에도 제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어떤 첫사랑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확률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있는 한 저는 누구나 다 살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냥 할머니가 할머니를 못 뵙는 것 뿐이지 그냥 할머니가 사라졌다? 뭐 소멸됐다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고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이런 것처럼 그냥 기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의 뒤로 가면 이 책을 쓴 이유가 나오는데요.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그 음악을 다시 들었을 때 그 음악을 즐겼던 시간과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마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노래를 들으면 마치 제가 지금 당장 대학생이 된 것처럼 그런 감성에 젖을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경험을 공유하는 거, 그래서 어떤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이 작가도 엄마의 생애 마지막에 했었던
뭐냐면 책을 보면은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정리하고 엄마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엄마와 함께 읽은 책들이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읽었던 책은 마치 엄마의 일부처럼 엄마와 함께 보낸 시간의 일부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었던 거죠.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이 책으로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책 초반에 제가 책 제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영어에서는 존칭 화법이 우리나라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그냥 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유어는 이제 엄마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한국어판 제목을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북클럽이라기보다는 북클럽과 함께한 엄마의 마지막 시간 이렇게 했으면은 좀 엄마가 더 강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이 제목에 태클 거는 거 아니고요. 출판사 관계자님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책 제목에서는 책이 주인 것처럼 나왔지만 책을 읽고 보니까 책이 주된 게 아니라 어떤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더 주가 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엄마를 기억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주가 되는 거고요. 책이 사이드가 되는 거죠. 예전에 한국 고전 문학에는 삼오곡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오곡이라고 하면 뭐 너무 촌스럽지만 그렇게 뭐 엄마를 기억하는 책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면 책으로 엄마를 사모하다 뭐 이런 식인데 뭐 촌스럽죠. 그러니까 그걸 좀 멋지게 요즘 감성으로 풀어내면 좀 색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잖아요.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이 남았을 때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저는 책을 읽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책은 나의 감정과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좋은 매개체고 도구고 또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한정된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세계와 생각과 철학을 접할 수 있는 게 책이라고 생각해서 죽기 전까지 정신이 말짱하다면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응원 부탁합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